자, 목포대학교 화학과 이상자입니다. 오늘은 식초와 포도주에는 산이 얼만큼 들어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과 염기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산과 염기의 세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물질들의 pH, 그 다음에 산염기 중화, 그리고 또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몰이라는 개념과 산염기 적정을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와 포도주에는 산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직접 실험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실험은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과 염기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로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애시더스에서 유래한 애시드는 신맛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성질이고요.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레몬 주스나 식초, 황산, 염산 이런 것들이 산등입니다. 다음으로 염기는 쓴맛 또는 쏘는 맛을 나타내는데,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산과 반대죠. 산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수산화소듐과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염기에 속하겠습니다. 산과 염기를 좀 더 학술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물과 반응하여서 히드로늄 이온, H3O 플러스 이온, 또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H 플러스 이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는 물질들을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산인 염산이 물과 반응하면은 이렇게 H3O 플러스 이온, H3O 플러스 이온은 H 플러스 이온에 물이 한 분자 붙어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을 쓰면 산을 HA라고 했을 때 A 마이너스 이온이 나오고, 이 물에가 H 플러스 이온이 하나 붙어서 히드로늄 이온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용액은 많은 양의 수소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수소이온들을 많이 내면은 우리가 강산이라고 하고, 수소이온을 조금 내면은 약산이라고 합니다. 강산의 대표적인 산으로 우리가 염산을 들 수 있는데, 염산은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거의 100% 해리하는 반면, 약산인 식초는 물속에서 약 0.1% 정도만 해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화살표가 같은 크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쪽 오른쪽으로 옮겨오는 것은 0.1%에서 1% 정도,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염기는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는 물질입니다. 암모니아가 대표적인 염기라고 했는데, 암모니아가 물에서 수소를 한 개 뺏어와서 이렇게 암모니움 이온을 만들고, 반대로 물은 OH- 수산화 이온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기를 우리가 B라고 썼을 때 BH 플러스가 되고 물은 OH-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기용액도 마찬가지로 수산화 이온을 얼만큼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염기 또는 강염기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NaOH 같은 거는 이것은 굉장히 강염기입니다. 강염기는 전부 다 Na 플러스 이온이 되고, 여기 지금 OH 마이너스 이온이 둘이 나눠질 텐데,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거는 이쪽으로 오는 양이 아까 우리가 초산에서 봤듯이 약 0.1%에서 1% 정도, 아주 적은 양으로 오고, 이거는 100%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염기이고 이거는 약염기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의로 우리가 브랜스테드와 로리의 정의를
가지고 사는 연기를 분류해 보면 산은 양성자를 제공하는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성자를 주는 것이고 염기는 반대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염산은 물과 반응하면 H 플러스 이온을 내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염산은 물에게 지금 H 플러스 이온을 주었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얘는 산이고요. 그러면 물은 원래는 우리가 물은 중성이라고 배웠는데 산을 만나면 중성이 아니고 H 플러스 이온을 자기가 받아와서 염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HCl과 Cl-이온은 서로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짝산 짝염기라고 표시하고 물은 H3O 플러스 이온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기이고 이것은 산이고 그래서 짝산 짝염기라고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염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암모니아는 산을 만나면 물은 중성이라고 했는데 염기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서로 상대적인 위치에서 보면은 아마 산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뺏어와서 NH4 암모늄 이온을 만들고 물은 H 플러스 이온을 뺏기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됩니다. 이것들도 역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산과 염기의 세기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H 플러스 이온을 많이 내면 강산, H 플러스 이온을 조금 내놓으면 약산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그 세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강산은 거의 100% 이온화하는 반면에 약산은 아주 조금만 1% 미만으로 우리가 이온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갔지만 여기는 양쪽으로 갔는데 실제로 평형을 보면은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99% 이상은 이쪽에 있는 상황이고 H3O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은 1% 미만일 겁니다. 비슷하게 염기도 똑같은 세기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100% 해리하는 것인지 1% 미만으로 해리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물속에 어떤 물질을 영해시켜 놓고 우리가 전류를 통해 본다면은 순수한 물, 증류수 아무것도 없는 물은 전해질이 전혀 없는 것이니까 순수한 물에서 우리가 전류를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약전해질은 불이 조금 희미하게 들어오고 강전해질은 이렇게 불이 완전히 밝게 들어올 텐데 강산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HCl을 봤을 때 H 플러스를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하고 Cl-를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약산인 초산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다 같이 붙어 있고 산들이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밖에 해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잘 못 통과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보는 일반적인 물질들의 pH는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pH 7을 중성 용액이라고 하고 우리가 증류수를 측정하면 pH가 7입니다. 그런데 그 7에 가까운 것은 어떤 것이고 pH가 7보다 낮아서 산인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면 레몬주스, 식초 이런 것들이 산성이라고 했는데 그것들은 pH가 2.3, 2.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위 속에 들어있는 위액은 pH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이죠. 그리고 1몰 NaOH는 pH가 14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성인 것들이 뭐냐? 순수한 물은 정확하게 7.0인데 우리가 먹는 우유는 약 6.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혈액, 우리 체액은 지금 pH가
7.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은 약한 염기성이고 우유는 약한 산성이네요. 하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뭐 6에서 8 사이는 우리가 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H 플러스 이온 농도가 거의 지금 순수한 물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면은 산성인 것들, 염기성인 것들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산과 염기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산과 염기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산은 염산과 우리가 염기 중에 NaOH2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둘이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지는가? 사실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은 화학식으로 우리가 이온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HCl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강산이니까. NaOH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반응하면은 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H2O로 만들어져요. H2O는 중성이 물인 상황이고요. 이 Cl 마이너스하고 Na 플러스 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Cl 마이너스하고 Na 플러스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반응 전체를 반응시키고 나니까 얘네들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중화 반응을 본다면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NaCl을 만들었고 H2O를 만들었어요. 근데 NaCl은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다시 전해를 해요. 그러니까 밑에 식하고 똑같아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경꾼들을 싹 지워버리면 실제로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알자 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서 중성인 물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H 플러스 한 개당 OH 마이너스가 한 개, 1대1로 반응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약산도 마찬가지로 약산과 강염기를 반응시켜도 우리가 염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염은 물에 다 녹아요. 그러면 물에 다 녹으니까 지금 CH3COO- 이온하고 Na 플러스 이온으로 있을 것이고요. 초산은 맨 처음부터 우리가 1% 미만만 해리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99% 이상은 이런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냥 달라붙어 있는 상태.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CH3CO- 이온하고 H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있을 거고요. NaOH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반응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H하고 요 OH가 반응해서 물이 될 거고요. 얘들은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경꾼에 양쪽에서 바뀌지 않은 것은 Na 플러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Na 플러스를 양쪽에서 지우고 나면 우리가 알자 이온 반응식으로는 약산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CH3CO- 이온이 되고 물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자 이온은 맨 처음에는 OH 마이너스 이온이었는데 이제는 아세테이트 이온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H 플러스 한 개당 OH 마이너스 하나가 반응했다. 1대1로 반응했다는 것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학식에서 쓰는 용어로 그러면 1대1, 한 개 대 한 개, 그 한 개가 너무 적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 중에 우리가 하나 쓰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몰이라는 개념을 쓰고 싶어요. 연필 백자루가 있을 때 연필 백자루를 다 세는 것보다 타스로 12개씩 묶어서 타스로 세면 훨씬 더 쉬울 것이고, 달걀은 한 판이 몇 개일까요? 30개인가요? 꿀으면 10개고요.
낙지는 20마리가 한 접이고요. 마늘은 100개가 한 접이고요. 다 다른데 우리가 지금 원자를 살 때는 너무 많은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마늘 한 접 하듯이 분자 1몰 이렇게 단위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마늘 한 접은 100개인데 분자 1몰은 몇 개냐? 그 몇 개냐가 바로 우리가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 단위로 세면 엄청 크죠? 만, 억, 조, 경, 해 이렇게 해도 셀 수가 없어요. 거의 셀 수 없는 단위를 우리가 누승으로 10의 23승계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얘기는 이 점이 23개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 한 개 한 개의 질량은 너무 작아가지고 일반적인 저울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몰 단위로 묶음을 해서 우리가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한 개의 질량은 1.994 곱하기 10의 23승 g이라는 얘기인데 저건 저울로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탄소의 질량을 잰다고 할 때 탄소 1몰의 질량을 재는 것입니다. 탄소 1몰은 지금 탄소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을 때 그때 질량을 우리가 저울로 재면 12.01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기율표에 나와 있어요. 요즘 중학교 2학년부터 주기율표를 배우니까 주기율표에 보면은 탄소 요 머리 위에 12라고 되어 있는 거 12.01이에요. 네, 12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밑에 있는 6은 양성자의 수와 전자수 또는 원자 번호를 나타내는 걸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는 1몰이 12.01g이고 알루미늄은 26.98g이고 납은 207.2g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꽤 무겁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중금속이라는 것은 무거운 금속이라는 얘기구나. 알루미늄은 그래도 꽤 가볍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1몰의 원자, 분자, 이온, 전자란 이들 입자가 전부 다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뭐든 간에 1몰이라는 얘기는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는 꾸러미를 얘기한다. 그래서 원자 1몰은 원자가 이만큼 들어있다. 이 숫자를 우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를 맨 처음 제안하신 분이 바로 아보가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보가드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 숫자를 아보가드로 숫자라고 이렇게 아보가드로 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 그 다음에 산소 원자, 물 분자 뭐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는 뭐 1몰이라고 하면 이 뒤에 붙은 거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1몰은 이것만큼 들어있는 개수의 꾸러미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우리가 몰 농도라는 농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용매에다가 용지를 섞었을 때 그것이 얼마큼 진한가 안 그러면 묽은가를 표시하는 단위로 우리가 농도를 표시하는데 몰 농도라는 단위가 일반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몰 농도라는 것은 용액의 리터수 분의 용질의 몰수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몰 퍼 리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1.00몰 NaOH 용액 1리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1몰 있으면 돼요. 1몰이라는 것은 지금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지금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맨 처음에 부피 플라스크가 있어요. 1리터를 정확하게 나타낸 데다가 금을 그어놨어요. 이게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데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우리가 1몰 젠 양의 어떤 물질을 집어넣으면 돼요. NaOH면 NaOH고 HCl이면 HCl이고 NaCl이면 NaCl이고 어떤 상관없어요. 1몰을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용매를 집어넣어서 잘 녹인 다음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물을 1리터까지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이걸 반대로 물 1리터를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용질을, 일몰을 얘가 집어넣으면 부피가 늘어나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몰 용액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용매와 용질을 다 합친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된다는 거,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할 때, 아까 우리가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는 1대1로 반응한다고 했죠? 1대1로 반응했을 때 1대1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굉장한 이점이 있어요. 어떤 시약은 우리가 부피도 알고 농도도 아는데 어떤 시약은 농도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1대1로 반응한다면 둘을 반응시켜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반응했을 때까지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은 산과 염기는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이 성립될 거예요. MV는 다른 용액 M-V-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MV는 우리가 알고 있고 M-는 모르는 거고 V-는 우리가 실험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M-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산염기를 적정해 보려고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은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저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산과 염기가 정확하게 1대1로 반응해갖고 H 플러스 이온도 없고 OH 마이너스 이온도 없는 상황이 언제인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이 용액에는 H 플러스 이온도 없고 OH 마이너스 이온도 없어요라고 가르쳐 주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시약이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지시약은 우리가 산과 염기가 1대1로 반응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산이나 또는 염기가 남아있지 않을 때 색깔이 바뀌는 것들. 예를 들어서 페놀프탈레인 같으면 산을 염기로 적정할 때 염기가 점점점, 산에서는 아무런 색깔이 없어요. 염기가 점점 들어가가지고 1대1이 되는 순간이 되면은 지금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염기가 들어가면 색깔이 이제 이렇게 진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색깔이 한 1, 2초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점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조심해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맨 마지막 연한 핑크색이 돼가지고 한 1, 2초를 머무르는 그 시간을 우리가 종말점이라고 해요. 이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 저때가 산과 염기가 1대1로 반응했을 때예요. 하지만 어떤 지시약도 pH 7에서 딱 바뀌는 건 없어요. 약한 산성, 약한 염기성 이럴 때 바뀌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7은 아니지만 그때는 뭐 시약 한 방울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때를 그냥 종말점이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지금 농도를 모르는 녀석에 우리가 뭐 10ml, 20ml 이렇게 부피를 정확하게 알고 농도만 모르는 것을 집어넣고 요 뷰렛에는 농도를 아는 물질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종말점이 됐을 때 방울방울 떨어뜨렸을 때 여기에 지금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 부피를 정확하게 잰다면 바로 앞서서 우리가 본 거 MV는 M-V-식에서 우리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지시약들의 종류가 지금 많이 있어요. 페놀프탈레인도 있고 메칠 오렌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브로모티몰 브루인가요? 메칠 퍼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산과 염기에서 색깔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바뀌는 위치가 지금 페놀프탈레인은 8.2에서 10 사이에, 메칠 오렌지는 3.2에서 4.4 사이에. 7은 아니죠. 7은 아니어도 그 농도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꽤 좋네요. 이렇게 6하고 7.6에서 바뀌면은 거의 7에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요거는 4.8에서 5.4니까 약간 산성에서 바뀌었고요. 지시약은 이렇게 정확하게 7에서 바뀌어주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화시키기 위해서 뭐
모르는 산 용액에다가 우리가 했을 때 부피가 알고 있는 산의 농도에 우리가 부피가 어느 정도 소요되었다면 어떻게 계산할 건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식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식초와 포도주에는 산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산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알려면 염기로 적정을 하면 되겠네요. 지시약은 적당한 걸 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해 보면서 이 이론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